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은요, 좀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제가 인버스를 2019년 말에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저는 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물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주식은 다 정리했어요. 주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 팔고 있었고, 인버스만 들고 있었거든요. 2019년 말에. 그래서 저는 뭐 주식 쪽에는 손실이 거의 없었고 인버스로 이제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뷰는 제대로 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왜 한방은 2019년 말에 주식을 다 정리하고 인버스만 들고 있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일단 이 초반부터요. 9월 17일, 10월 18일, 11월 6일 이때까지는 제가 왜 인버스를 사고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는 몰랐고요. 코로나는 몰랐죠. 제가 알면 뭐, 제가 뿌린 게 되는 거죠. 예, 코로나가 터질 줄은 몰랐고, 저는 2020년 초반에 뭐가 올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올 거고,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이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게들 힘들죠. 자영업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회사도 힘들고. 왜 힘드냐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편의점 너무 많거든요. 어, 밖에 나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은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옛날에는 뭐 동네에 하나만 있고 두 개만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쌀집 같은 경우도 동네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 팔고 수익이 나고 부자도 되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는 뭘 시작하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 뭐냐 하면 뭘 시작해도 힘든 시기죠. 왜냐하면 내가 하면은 옆에 똑같은 애 뭐가 하고 있고, 유사한 애들 너무 많고, 어, 그리고 뭐 기업으로 보면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 엄청 많고, 그쵸. 자동차 만드는 회사 엄청 많고,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고, 공급이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 점점 싸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업의 이윤은 떨어지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돼?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에요. 2020년도에 제가 봤던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봤던 제가 이때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디플레이션이 온다 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저만의 뷰가 아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알 수 있어요. 같은 업종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음식점 엄청 붙어 있고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나눠 먹게 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든 거야. 응. 그래서 2020년 초반에 뭐 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초반에 뭔가 오긴 올 것 같다.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때 한참 뭐 부동산 올라간다 뭐 그렇게 난리 칠 때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2019년 말에 주식이 없었어요. 주식 싹 다 팔고 있었고 인버스만 들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요 뒤에는 조금 달라요. 요 뒤에는 이제 여기는 뭐 때문에 제가 사고 있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2020년도 초반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인버스를 사고 있었고 이 뒤에는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 혹시나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매수고요. 2020년 2월 10일까지 제가 매수를 했고 여기서 3월 달에 매도한 게 보일 겁니다. 한 30%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잘했죠. 그 다들 주식 사라고 할 때 저는 주식 다 팔라 그랬고요. 저는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인버스만 들고 있었어요. 요 당시에. 요 당시에는 없었어요. 저는. 주식은 아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기는 경기 침체를 얘기했었고 여기는 제가 뭔가 쌓였어요. 왜 쌓였냐면 제가 2019년 11월 말 정도에 제가 해외여행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해외여행이었는데
제가 상해 공항을 거쳐서 왔거든요. 경유해서 이제 라운지에 제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경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그 전에도 상해 공항에서 경유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 근데 이상하게 2019년 11월 말에 제가 상해 공항에 갔을 때는 라운지 안에만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큰 공항에 사람이 없었어요. 음, 이상하더라고. 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것도 뭐 새벽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이었거든요. 네, 낮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돌아오자마자 인버스를 계속 샀죠.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코로나가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뭔가 다른 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온 거야. 근데 이게 어쩌면은 진짜 코로나가 이게 공급 과잉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진짜 만든 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을 때려 막으면 중국을 셧다운 시켜버리면 공급이 줄거든요. 거기가 세계 공장이니까. 충분히 이제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긴 했고 이게 반전이 있다면 뭐가 반전이 있었냐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진짜 음모론으로 끌고 간다면 우한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봉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봉쇄를 시간을 주고 봉쇄를 하지 않고 진짜 바로 봉쇄를 했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진짜 우한을 열어놨잖아요. 하늘 길도 열어놓고 나가는 길도 며칠 시간을 주면서 열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한순간에 딱 봉쇄를 했다면 어디만 우한만 터졌겠죠. 아니면 중국 안에서 바닷길 다 막히면서 어떻게 돼? 바닷길, 하늘길 다 막히면서 중국 내에서만 이게 전염병이 퍼졌을 수도 있어요. 만약 봉쇄를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그 전에 걱정했던 그 공급의 문제,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어쩌면 공급이 확 막히면서 뭐 할 수도 있어? 해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음모론 냄새도 좀 예, 나거든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아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야 그럴듯하다. 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만약에 그 중국이 봉쇄를 제대로 했다면 진짜 공급만 막고 중국만 경제가 조금 무너지면서 전 세계는 어쩌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 뿌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좀 봤거든요. 제가 11월 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월 17일 날 최초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11월 말이었으니까 중국 내에서는 약간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왠지 공항은요, 진짜 너무 음산하게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라운지 안에 한 열댓 명 있고, 밖에는 상점이든 뭐, 그 큰 공항에 사람이 없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이때 잘 막았으면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로 2월 중순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리고 1월 31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였고요. 자, 일단 인버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갔다 오자마자 바이.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바이.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또 바이. 1월 15일 날 바이. 2월 10일 날 두 번 샀어요. 두 번. 두 번 사면서 매수를 여기서 끝냈거든요. 매수를 끝내고 왜냐면 여기는 확실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눈치를 보더라고. 눈치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뭘 보고 있었냐면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있거든요. 미국 드라마인데 더 라스트 쉽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를 봤어요. 정말 코로나 사태랑 비슷한. 혹시 그 드라마 지금 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저는 그 드라마를 싹 다 봤어요. 싹 다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생각했지. 뭐라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여기서 이제 바위를 2번 딱 때린 거예요. 예, 딱 때리고 나서 3월 13일 날, 3월 16일 날 여기서 매도를 하고 30%인가요? 수익 보고 나왔던 그런 건데 어쨌든 잘했죠. 예, 저희가 왜 여기서 샀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팔았던 이유는 더 올라갈 줄 몰랐냐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30%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가족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나 지금 이거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데 와, 이건 진짜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묻더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내가 돈 버는 거 좋은데 이렇게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통곡을 하고 있을 거고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나 여기서 이걸 더 먹겠다고 욕심 부리면 나 진짜 벌 받을 것 같다. 제가 좀 엉뚱하죠, 이런 면에서. 좀 엉뚱한데 제가 가족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기 왔을 때 나 그만 팔아야겠다. 괴롭다. 이거 수익 나는 게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기서 나왔고, 더 갈 줄 알았어요. 더 갈 줄 알았고, 시간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이지만 며칠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됐다, 이 정도면 이러고 나왔던 그런 스토리네요. 자, 어쨌든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뭐 뻥치지 마라 이런 분 있을까봐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일단 코로나는 제가 생각했던 위기 대신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공급 과잉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망했나요? 돈을 뿌려가지고 망할 회사들 다 살려놨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뭐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뭐 때문에 뭐 AI니 챗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니 뭐 이런 거, 4차 산업이니 이런 게 가려져서, 이거에 가려져서 본질인 코로나 이전의 그 문제가 아직도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는 아직도 저는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식하고 관련 없이 이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 안 했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이거는 고민해 볼 문제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조조정이 분명히 일어난다. 일어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재고가 너무 쌓이면 경제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구조조정이냐면 4차 산업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진화하는 기업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점점점 도태할 것이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점점 무너져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1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등을 좋아하지 않지만 투자는 어떻게? 1등 기업한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우량주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고,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왜? 4차 산업 이거를 받아들이면 2등과의 간격은 점점점 벌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투자를 못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돼? 점점 도태해 갈 것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의 형태가 저는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 제가 주식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저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죠. 아, 이 기업은 1등 기업이야. 아, 여기다 4차 산업 뭔가를 넣을 거야. 그러려면 자금력이 좀 필요하고 얘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보이는 회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금이 없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된다? 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